안녕하세요. 저는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결코 순탄치 않았던 사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2년 전 제게 일어났던 일은 친구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누군가에게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의 한 철물점 집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7살이 되던 해 건강이 악화된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의 손에 맡겨져 자라야 했습니다.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던 저를 위해 아버지는 제가 12살이 되던 해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새엄마는 재혼이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다고 하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저는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엄마라는 존재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저의 새엄마는 다른 사연에서 흔히 등장하는 나쁜 계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귀찮을 법도 했지만 저를 친아들처럼 끔찍이 아끼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 잠시 방황하며 비행을 저질렀을 때도 엄마는 저를 진심으로 꾸짖고 매타작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헌신과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했고 이후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친구 주선으로 만난 착하고 활기찬 아내와 결혼해 예쁜 딸 하영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아내를 백년손님 대하듯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돌도 되기 전 아내는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았고 2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3살이던 하영이는 엄마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슬픔을 겪었고 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본가로 들어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하영이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하영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죠. 아내가 떠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 하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재혼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영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는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지인의 딸이라며 주연 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6살 연하였던 주연 씨는 제가 사별을 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게 어디 동욱 씨 잘못인가요? 전 아직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일 뿐이라며 현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개월간의 만남 끝에 제 나이 43살, 하영이 11살에 저는 주연 씨와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주연 씨와 어머니가 마치 사연 있는 사람들처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지만 저는 그저 감격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와 합가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연 씨는 속 깊게도 하영이가 갑자기 할머니와 떨어지면 힘들어할까봐 합가를 원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비단결 같은 며느리를 맞이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주연 씨는 끊임없이 하영이에게 다가섰고 두 사람은 이내 사이좋은 모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연 씨에게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만 해도 처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였는데 결혼 후 주연 씨는 한 번도 친정에 가거나 제 앞에서 처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도 부모님이 낯을 가리신다며 말렸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결혼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하영이가 제게 와서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할머니 좀 이상해. 할머니는 아빠 엄마잖아. 근데 엄마도 자꾸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불러. 할머니도 그냥 주연아 이러시고. 근데 아빠랑 할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면 다시 어머님, 어머마 서로 이렇게 불러. 딸의 순진무구한 말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사돈관계인데 호칭을 숨긴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버젓이 장모님이 살아계신데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가댁 방문을 피하던 모습이나 전라도 분이라던 처부모님과 달리 주연 씨가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았던 것까지 떠오르자 제 안의 미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소형 녹음기를 몇 개 사서 집안 곳곳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며칠 밤 동안 가족들이 잠든 후 녹음 내용을 확인했고 딸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둘만 있을 땐 분명 친모녀처럼 엄바 주연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되는 밤 저는 듣지 말아야 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두 사람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주열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대로 모두를 기만해도 되는 걸까? 나 하영이 아빠가 친정 이야기 꺼낼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 모든 걸 다 들킬까 봐. 이어 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말 마라. 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이야. 난 두 번 다시 널 잃을 수 없다. 동욱이가 처음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자식 버린 그 아이 보며 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무너졌다. 어떻게 해서든 널 데려와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 네가 네 발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신의 발등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어. 저는 녹음본을 2번, 3번을 다시 돌려들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내 주연 씨는 어머니의 지인 딸이 아니라 오래전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친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새 처부모님은 어머니가 치밀하게 돈으로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던 것이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친딸과 함께 이런 끔찍한 기만극을 저지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잠든 하영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아 아무 말 없이 녹음본을 재생시켰습니다. 녹음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아버지는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저 사람이 엄마 친딸이고 그걸 알면서도 저랑 저 사람을 일부러 재혼시킨 거예요? 대체 왜요? 제가 배신감에 소리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오열하며 당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댁으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당했고 결국 친딸 주연을 낳고도 아이를 더 낳지 못하자 멸시당하다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은 주연이의 안녕을 핑계로 어머니에게 다시는 딸을 보겠다며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난 그 집에서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주연이가 4살이 됐을 때 난 그 집에서 쫓겨났다. 내가 있으면 재혼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서. 어머니는 두려움에 도망쳐 현 아버지와 재혼했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남편과 시어머니, 할머니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친딸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그리움을 저에게 쏟아부어 저를 친딸 대신 더욱 훌륭하게 키우려 헌신했던 것입니다. 2년 전 어머니를 찾은 주연 씨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연 씨는 입양되었던 것이 아니라 친모에게 버려졌다는 말을 들으며 방치 속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주연 씨를 통해 비극적인 과거를 모두 들은 어머니는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였고 주연이를 가족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미 저와 아버지에게 딸이 없다고 거짓말해왔던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재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연인 계속 싫다고 했지만 내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의 지로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 제발 우리 불쌍한 주연이를 탓하지 말고 모든 원망의 화살은 내게로 돌려다오. 두 사람의 처절한 사연을 들었지만 저는 배신감을 이겨낼 수 없었고 아버지는 담배를 챙겨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간단한 집만 챙겨 남해로 떠나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우가 너만 괜찮다면 난 너희 엄마랑 하영 어멈 한 번만 용서해 주려고 한다. 네 엄마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도 못했을 거야. 네 엄마가 홀로 괴로워하면서도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던 30년이라는 세월을 잊지 말자.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기로 한 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주연 씨가 새벽을 틈타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진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 우리 가정을 망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큰 죄를 더는 두 사람 앞에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새벽을 틈타 주연이와 함께 조용히 떠납니다. 동우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난 진심으로 네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단다. 부디 이 못난 엄마는 잊고 꼭 행복하렴. 저와 아버지는 곧장 두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번갈아 하영이를 돌봤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지쳐갈 무렵 집을 나간 지 정확히 열흘 만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강원도의 한 바닷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곧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저를 부르는 두 사람을 양팔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여보, 제발 절떨하지 마세요. 저희 세 사람은 눈물의 상봉식을 가졌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흐느끼셨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돈 한 푼 챙기지 않고 어디로 떠났었단 말이야. 내가 다 품어줌세. 당신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 이제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주연이를 내 며느리이자 자식처럼 품고 살아갈 테니 더는 나와 우리 동욱이 곁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저는 평생 저를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5 식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화를 되찾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을 정리하시고 어머니와 노후를 즐기고 계시며 저와 아내는 딸 하영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 하나 달라진 점은 아내는 더 이상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그러하듯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엄마라는 뜻은 마찬가지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영이에게 더는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더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은 딸을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기구한 비밀을 영원히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